자, 이번 시간에는 회로 이론 제4장 교류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뭐 전자기사 정도 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전기기사는 이 부분을 완벽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 전기기기라든가 전력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교류 전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력하면 이제 그 소비되는 에너지 혹은 공급되는 에너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P는 1초 동안에 에너지 얼마를 보내느냐. 그래서 우리 전기에서는 이제 전압 곱하기 전류가 와트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전력이 이제 교류라는 거죠. 교류다 보니까 뭐 전압을 기준으로 하든지 전력 어떤 걸 기준으로 하든지 전압이 4인파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1이 바뀌고 최대치 곱하기 이것만큼 이제 파행이 생기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도 똑같은 미상으로 흐르면 좋은데 여기에 리액턴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틀리게 흐릅니다. 각도가 틀리게 시작됐다면 이게 이렇게 흐르든가, 물론 이제 크기는 저항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지만은 IM은 어떤 저항이나 리액턴스 성분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뒤에 각 세타만큼 다른 전압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시 전력 P는 매번 이제 전류와 전압을 곱해야 되겠죠. 전류와 전압을 곱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류와 전압의 미상차만큼 이렇게 이제 곱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달라지겠죠. 전력도 전압 파형이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전압 파형이 있는데 전류 파형이 이런 파형이 되겠다.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전류고 이게 전압이다 가정하면 전류고, 전류 곱하기 전압, 전류 곱하기 전압, 전류 곱하기 전압, 전류 곱하기 전압, 전류 곱하기 전압. 이게 이제 이걸 계속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이 곱한 다음에 이 곱한 것을 이제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죠? 평균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 매 순간에 전류 전압을 이제 곱하면 그 곱한 거를 이제 T로 나누면 이제 곱한 것을 뒤에서 주기로 나누면 이제 평균 전력이 되겠죠.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전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압과 전류도 시료치를 알듯이 평균 전력을 알아야 되는데, 평균 전력을 아는 방법은 이제 한 주기 동안만 더하면 되겠죠. 그죠? 한 주기 동안을 더한 다음에 전력을 더한 다음에 한 주기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평균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느냐면, 자, 요걸 지금 우리가 P니까 요걸 지금 여기 집어넣어 갖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하기 전에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알파를 세타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렇게 계산하면 요 두 개를 이거를 알파라 보고 이거를 베타라 보면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는 2분의 1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사인 곱하기 사인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오메가 t니까 알파가 오메가 t고 베타는 오메가 t 플러스 알파죠. 세타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대입하게 되면 요렇게 돼 갖고 코사인 항에서 오메가 t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세타만 남겠죠. 결국은 다시 하면 이제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괄호 열고 2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t니까 2 오메가 t죠.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런 값이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삼각함수의 공식에서 이제 우리가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을 이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요 값을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걸 집어넣겠다는 거죠. 자,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를 다시 이 값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죠. 집어넣는데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t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하잖아요.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오메가 t가 있어요. 오메가 t 있으니까 이 적분이 가능하죠. 그죠?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오메가 t가 없어요. t에 대한 게 없다면 요건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그냥 밖으로 빼면 되겠죠. 그죠? 상수를 적분하면 그냥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상수가 됩니다. 2분의 1 vm im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한 주기 동안을 더했기 때문에 여기 사인판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각도가 어떻든 간에 한 주기를 더하면 0이 됩니다. 0이 되겠죠. 0이 됩니다. 남는 거는 요 상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타라면 여기 1이고 여기 값이 이제 여기 값이 x축의 값이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겠죠. 1이니까. 마이너스 세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여기 요 마이너스 각을 이렇게 하면 여기 세타죠. 같은 값이면 여기 코사인 세타 값은 똑같아요. 마이너스나 플러스 세타나 똑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남았어요. 결국은 여기 보면 자, 이걸 적분하게 되면 전력을 적분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남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잘 보면 2분의 1이라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2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2죠. 그래서 이거를 2를 여기 나눠주면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분의 vm 루트 2분의 im이 되겠죠. 이건 뭐예요? 시력값이죠. 시력값이니까 그냥 v가 되는 거죠. v, i. vi 코사인 세타는 그냥 남아있는 거고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시로치 전력은 시로치와 교류 전력의 시로치를
곱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코사인 성분만, 위상차가 있다면, P가 있다면, 이 두 개를 곱한 게 P라면, 이 P에 이 시료값, 이 각각 시료값을 곱한 다음에 여기 위상차 세타인 요 값이 뭐냐면 실제 전력이라는 거죠. 전력이 된다는 거죠. 시료치와 전압 시료치와 전류 시료치를 곱하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이렇게 실수축, 복소수로 표현하면 실수축에 이 전력이 소비 전력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이제 그렇고요. 우리 이제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 이제 답을 다 달겠죠. 시료치, I 시료치 곱해서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과 인덕터, 콘덴서의 전력과 에너지를 이제 알아봅시다. 저항만에 있는 회로는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VI 저항에서 VI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위상이 같잖아요. 그죠? 코사인 0도죠. 0도. 코사인 0도는 1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VI니까 I 자승 R. V는 IR. 집어넣으면 VI 곱하면 I 제곱 R이 되겠죠. 그죠? I는 R분의 V 곱하기 V. I 곱하기 V 하면 R분의 V 제곱이 되고,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간만큼 이게 이제 와트니까 와트 곱하기 아워 하면 이제 줄이 되겠죠. 저항에서는 이렇게 되고, 인덕터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인덕터만 있을 때는 인덕터는 뭐냐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도 코일에 에너지가 저장되기 때문에 VI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의 이 값이 만약에 여기 시료치는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90도면 0이죠. 그래서 시료치는 하나도 없고 사인 세타의 90도 성분에 이 값만 있으세요. 90도 성분에 이게 실수 유효전력 무효 J축.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류 곱하기 엑셀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90도 차이가 나니까 90도 차이가 4인 90도는 1이죠. 그죠? 그래서 인덕터일 때는 90도 차가 나니까 전류와 전압이 90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되고, I 자성 엑셀 분의 V 자성. 무효 전력의 기호는 이제 바가 됩니다. 바로 읽죠. 여기서 축적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뭐 순간적으로 이 축적된 에너지는 전류의 제곱 Li 제곱 2분의 1 Li 제곱이 이제 순시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이고, 평균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Li 자성. 이 I는 이제 여기 시료치가 되겠죠. 시료치가 됩니다. 최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IM이니까 맥스 전류의 제곱, 뭐 최대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평균 순시는 이제 요 I 값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0일 수도 있고 뭐
0,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의 순간 에너지고 이 에너지가 이런 4인파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인 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최대 에너지. 이거 똑같은 거, 요 공식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2분의 1 Li 자성. 이건 뭐냐면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이 이렇게 볼까요?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면 평균 에너지는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2분의 1이 되는 거. 에너지가 이만큼 올라왔다면 여기서 이렇게 축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속에 있는 거는 크기가 이만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이만한 에너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콘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이제 90도가 나죠. 90도. 사인 90도는 1이고 코사인 성분은 없어지고요. I 자성 XC분의 V 자성.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 됩니다. CV 제곱. 왜 CV는 왜 CV냐 그러면 I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V 에너지가 여기도 어차피 전류 곱하기 전압이 되겠죠. 그죠? 전압이 되겠죠. 전압이 된대. 흐르는 전류에 축적된 거는 용량에다가 전압차만큼 여기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2분의 1 CV 자성.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평균 에너지도 2분의 1 CV 제곱. Q가 CV가 Q가죠. 그죠? CV.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QV만큼 이렇게 Q만큼 이렇게 여기가 전체 크기가 Q입니다. 그리고 V죠. 여기 에너지가 QV를 곱한 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Q가 나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점점 V도 떨어졌죠. 그죠? 같은 전류가 쭉 Q만큼 빠지는 동안에 V가 V에서 어떤 V 전압에서 0볼트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같은 전류가 흐르면 전류는 그대로인데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죠. 0에서부터 V까지. 그러니까 2분의 1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평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자, 비상전력, 복수전력